자, 이항 정리합시다. 목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지금 좀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좀 천천히 할 수도 있습니다. 이항 정리에 대한 내용을 쭉 하고 활용까지 좀 한 방에 찍는 걸로 가겠습니다. 자, 이항 정리. 일단은 용어에 대한 내용부터 알아봐야겠죠. 이항 정리라는 거는 일단 여기 있는 이랑 항 그리고 정리 이렇게 세 개로 구분이 되는데요. 정리는 다들 알다시피 진짜 그 정리고 항은 너네들이 아는 그 항이 맞습니다. 다항식, 단항식 할 때 그 항이 맞고요. 여기서 이는 뭐냐면 숫자 2예요. 진짜 두 개에 대한 어떤 두 개의 항을 n제곱한 것을 정리할 때의 그런 특징들을 이항 정리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적혀 있으니까 그냥 쭉 한번 볼게요. a 더하기 b라는 식이 있다고 하면 이것을 n제곱 했을 때의 전개식을 한번 관찰하자 이거예요. 그때 이렇게 나열을 쭉 할 수 있습니다. 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예시를 한번 들고 올게요. 자, 여기 한번 예시를 봅시다. 예를 한번 들면은 a 더하기 b의 제곱은 결과를 먼저 서술을 좀 하면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근데 조금 되게 일반적이지 않게 한번 적어 볼게요. a 더하기 b의 제곱은요. a 더하기 b를 연결한 거예요. 그죠? 어, 그럼 이거를 전개를 할 건데 전개를 조금 이상하게 해볼게요. a 곱하기 a 더하기 a 곱하기 b, b 곱하기 a, b 곱하기 b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두 개를 관찰할 필요가 있는데 a 곱하기 b와 b 곱하기 a는 곱하기 성질에 의해서 교환 법칙으로 자리를 바꿀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결과로 나타낼 때는 EAB라고 쓰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요거를 어떻게 바라볼 거냐면 조합의 관점으로 바라볼 거예요. 조합의 관점. 조합의 관점으로 어떻게 바라볼 거냐면 우리가 보통 a 더하기 b의 제곱을 이렇게 전개를 할 때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면요. a랑 a를 곱하고 a랑 b를 곱하고 b랑 a를 곱하고 b랑 b를 곱하게 돼요. 그러면은 이 순서는 상관이 있냐라고 물어보면 상관이 없습니다. 전개를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할 뿐이지 누군가는 뒤에서부터 전개를 하지 않겠어요? 이 세상에 누군가는 이렇게? 어.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여기 이렇게 곱해져 있는 두 개의 항이 있어요. 이렇게 이 항에서 A나 B를 선택해서 곱한다 라는 개념으로 갈 겁니다. 선택을 해서 곱한다. 예를 들어서 앞뒤를 구분을 좀 잠깐만 해주면 앞에 있는 A 더하기 B에서는 A를 고르고 뒤에 있는 A 더하기 B에서는 B를 골랐다고 치면 A 곱하기 B가 나온다는 거예요. A 곱하기 B가. 뭐 앞에서 B를 고르고 뒤에서 B를 고르면 B의 제곱이 나온다는 소리겠죠. 그쵸? 그럼 잘 보세요. 지금 내가 A나 B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요. 두 번 있어요. 두 번. 왜냐하면 A 더하기 B의 제곱이기 때문이죠. A 더하기 B를 선택할 수 있는 게 두 번 있을 때 어떻게 전개를 할 거냐면 두 번 중에 A를 0번, B를 두 번 골랐다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A를 0번 고르고 B를 두 번 고르면
그러니까 앞에서도 한 번, 뒤에서도 한 번 고르면 B랑 B를 전개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거를 책에 나와 있는 대로 다시 고쳐보면 그냥 A를 2번 골랐다고 해도 괜찮은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나는 한 번 고를 거야. 누구를? A를 한 번 고를 거예요. 근데 잘 보면 우리의 선택지는 2개밖에 없습니다. A랑 B 중에 골라야 되는데 A를 한 번 골랐단 얘기는 B를 한 번 골랐단 얘기랑 똑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지선다 문제를 풀고 있는데 그게 2문제가 나온 거야. A를 한 번 앞에서 골랐잖아요. 앞에서 A를 골랐어. 근데 뒤에서 A를 안 고르겠대. A를 안 고르면 뭐야? B가 골라지는 거죠, 자동으로. 그죠? 그래서 B도 한 번 이렇게 골라진다라고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중에 2번을 B를 고르면 A는 당연히 안 골라지겠죠. 그래서 2항 정리인 거예요. 2개의 항을 고려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를 고르면 나머지 하나는 그 횟수만큼 빠진 만큼 이제 골라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3번 고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근데 내가 A를 한 번 골랐다라고 하면 B는 자동으로 2번 골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쭉 나열을 한 게 2항 정리예요. 그러면 여기서 EC0은 1이고 EC1은 2고 EC2는 1이니까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항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해되죠?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이 EC1의 정확한 의미는 EC1의 정확한 의미는 2번의 기회 중에 한 번을 A를 고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A 더하기 B의 세제곱이라고 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관찰해 봅시다. 얘는 A 더하기 B라는 항이 3개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3번 있어요. 그러면 3C0 B를 0번 고를게요. B를 0번 골랐다는 얘기는 A를 3번 골랐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B를 한 번 골랐다는 얘기는 A를 2번 고른 거예요. 3C2 A, B의 제곱. B를 2번 고르고요. B를 3번 골라도 되겠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나와요? A 세제곱, 3A제곱 B, 3AB제곱, B 세제곱이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이 나타나요. 그러면은 이런 거죠. 3시 0이면 그냥 앞에 있는 A부터 0번 골랐다고 하면 안 되냐? 됩니다. 어디다 쓰든 돼요.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 2개의 항을 보면 되게 대칭적인 모양을 이루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횟수로 고르는 것을 뭘 고르냐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다만 교과서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네가 혼란스러울까 봐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이항 정리를 이렇게 n번에 대해서 한 것을 이렇게 쭉 써보면 이 정리된 식을 이항 정리라고 하고요. 요렇게 문자로 표현한 거를 일반항이라고 해요. 근데 이 일반항은 일단은 중간고사 범위에서는 크게 막 엄청나게 사용하지는 않을 거라서 그냥 시험을 보기 전쯤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거고요. 당연히 일반항의 의미를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 n과 r 자리에다가 뭔가를 넣으면 일반항이 된다는 거죠. 자, 이 정리된 것에서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이 전개된 것 자체가 그렇게 막 엄청나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 전개된 것들의 개수가 좀 중요합니다. 개수.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아이들을 이항 개수라는 이름을 또 따로 붙여줘요.
됐죠? 그래서 이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되고요. 우리가 이 단원에서 할 일은 어떤 특정한 개수를 알아낸다거나 이 개수들을 활용해서 되게 좋은 숫자들의 성질을 파악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은 문제를 좀 보러 갑시다. 여기를 한번 해봐야겠네요. 저 빈칸 뚫려 있는 거 말고 요거를 한번 해봅시다. 66번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요 2a 더하기 1이라는 걸 4번 제곱을 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선택지는 4개입니다. 그래서 뭘 선택하느냐를 하나하나 다 써줘야 돼요. 자, 갑시다. 사시 0. 누굴 0번 선택했는지 잘 정하면 되지만 나는 보통 뒤에 거를 0번 선택했다고 할 거예요. 이러면 2a를 4번 고른 거고 1을 0번 고른 거예요. 그 다음 한 번 고른 경우도 해야겠죠. 자, 이때는 2a를 3번 고른 거고요. 1을 한 번 고른 거예요. 자, 그냥 다 써보겠습니다. 여기는 2번, 2a를 2번, 1을 2번. 여기는 1을 3번 고른 거니까 2a는 한 번, 1은 3번. 자, 마지막은 2a는 0번, 1은 4번 고른 거예요. 자, 이렇게 숫자를 써서 알 수 있다시피 여기 NC땡, NC땡에 있는 이 숫자들은 지금 계속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일씩 증가하고 있죠. 그러니까 증가하는 그 규칙으로 써주면 돼요.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그럼 이 숫자랑 발맞춰서 증가하는 것은 1에 있는 개수입니다. 1에 있는 개수도 증가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거를 몇 번 선택할지를 잘 고려를 한 다음에 그것들을 그냥 하나씩 증가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2A는 어떻게 돼요? 1을 선택하는 만큼 2A를 선택하는 횟수는 줄어들 거예요. 그쵸? 그리고 1을 3번 골랐으면 2A는 한 번 골라지고 요런 게 좀 숨어 있다. 이렇게 알면 되고 이것들을 마무리 계산까지 해주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잘 계산을 하면 16A의 4제곱 나올 거고요. 여기는 32A의 세제곱, 중간 거는 6 곱하기 4니까 24A 제곱. 세 번째, 저기 43은요, 8A. 마지막은 1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것들을 잘 전개를 할 수 있을 텐데, 2번 같은 경우에는, 2번 같은 경우에 중간에 있는 거 하나만 해볼까요? 5C 3에 3X가 2번, 마이너스 2Y가 3번. 이런 식들이 벌어질 거예요. 자, 중간에 마이너스가 있는 케이스는 가운데에 있는 음수까지 뒤쪽으로 편입을 시켜야 된다는 거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결과에 마이너스들이 섞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쭉 해보고 답지를 보면 되겠어요. 자, 3번. 3번은 한번 해볼게요. 6C 0에 x 6제곱 x분의 1의 0제곱 6C 1에 x 5제곱 x분의 1의 1제곱 이렇게 쭉 가겠죠. 그럼 6C 5에 x 1제곱 x 1분의 5제곱 6C 6에 x의 0제곱 x분의 1의 6제곱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자, 그러면 앞에 건 어떻게 되냐면 x 6제곱이 되고요. 뒤에 거. 자, 이게 분수가 섞인 것의 특징인데 여기는 6 곱하기 x의 4제곱입니다. 지금 5제곱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전개식에 모든 차수가 다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다음은 6C2에 x 4제곱 x제곱분의 1이겠죠. 그러니까 15x 제곱. 그 다음
네 번째도 이제 잘 유추해서 쓸 수 있습니다. 6시 3이겠죠? 그쵸? 그때는 6시 3이고 x의 개수가 똑같을 거예요. 그 다음 6시 4는 또 15 x제곱분의 1. 6시 5는 6의 x 4제곱분의 1. 6시 6 해당하는 거는 x 6제곱분의 1.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됐죠? 됐어요. 자, 다음 식의 전개식의 일반항을 구하시오. 요 일반항을 구하는 것은 앞에서 일반항이 뭔지 잠깐 체크를 했었고 크게 중요하지 않다. 지금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당장은 사용할 일이 드물고요. 그냥 이항 정리를 숫자로 먼저 받아들이는 일이 먼저예요. 그래서 숫자로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크게 건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 한번 해볼게요. 문제 풀어봅시다. 어, 자, 68번의 1번부터 쭉 다 한번 풀어볼게요. 이항 정리는 일반적으로 이항 정리를 전부 다 전개하라고 하는 일이 굉장히 드물어요. 드물고 뭔가 문제들이 원하는 개수들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들이 원하는 개수들이 막 여기 써 있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한테는 두 개의 항이 있다 그랬죠. 1번 같은 경우는 EX와 마이너스 Y라는 항이 있어요. 그러면 EX를 몇 번 골라야, 그리고 Y를 몇 번 골라야 X 4제곱, Y 세제곱이 되느냐에 대한 의문입니다. 이게. 한번 해볼게요. 우리한테 선택의 기회는 7번 있어요. 7번. 7번이 있어서 X를 4번, Y를 3번 골라주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됩니다. 나는 X를 4번이라고 할까요? 4번으로 해도 돼요. X를 4번 고르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2X니까 2X를 4번 골라야겠죠. 그 다음에 Y를 3번. 근데 마이너스 Y를 3번 골라야겠죠. 잘 정리해주면 7C 3이고요. 16의 X 4제곱이고요. 마이너스 Y의 세제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7C3은 35죠. 35. 35고 여기 있는 숫자는 마이너스 16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16 곱하기 35예요. 계산이 좀 귀찮은데 한 마이너스 560 정도 나오려나? 뭐 그 정도 나오겠죠. 그렇죠? 뭐 이게 답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내가 이제 계산을 좀 시키긴 하죠, 보통. 자, 2번 해볼게요. 2번. 2번은 전개식에서 상수항을 구하라고 합니다. 상수항. 상수항을 구하려면 저 x들이 곱해져서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앞에는 지금 세제곱이고 뒤에는 x분의 1이니까 적당한 횟수를 정해주면 돼요. 나한테는 8번의 기회가 있으니까 앞에 걸 2번 고르고 뒤에 걸 6번 고르면 딱 사라질 것 같네. 자, 8C2 앞에 거를 2번 뒤에 거를 6번 이렇게 고르겠습니다. 그러면 8C2에 4x 6제곱에 x 6제곱분의 1이 되죠. 그럼 여기가 지워지면서 상수항이 되고요. 이 상수항은 8C2가 28이고 4를 곱해주면 되니까 112가 되겠네요. 자, 3번. 얘도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x제곱분의 1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단은 10c까지는 확정이고요. 자, 여러 번 해보면 돼요. 앞에 걸 2번 하고 뒤에 거를 8번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2번, 앞에 거를 2번, 뒤에 거를 8번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딱히 계산할 게 없이 10c만 나오네요. 자, 오른쪽. 요거는 뻔하죠. x랑 y 서로 문자가 다른 애가 나왔기 때문에 그냥 7c4
x 4제곱 마이너스 y분의 1의 세제곱 따라서 마이너스 7c4 즉 마이너스 35가 개수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69번 전개식에서 상수항이 60일 때 라고 했어요. 그러면 상수항이 나오게끔 계산해주면 되는 건데 그러려면은 앞에 있는 걸 4번 뒤에 있는 걸 2번 골라주면 됩니다. 그래서 6C2에 4에다가 A의 제곱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6C2랑 A 제곱이 남아요. 우리 어차피 개수만 보는 거지. 이게 60이래. 근데 6C2는 15잖아요. 따라서 A 제곱이 4가 되겠습니다. 근데 양수 A를 구하라 했으니까 A는 2가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전개식에 이제 뭔가가 붙은 경우가 있어요. 위에 예제를 보고 한번 쭉 풀어보고요. 이제 다 풀었다고 가정하고 계속 풀겠습니다. 자, x의 개수를 구하시오예요. x의 개수. 근데 이때 주의할 점이 요 앞에 있는 식은 이항 정리의 형태가 아닙니다. 여러 번 제곱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파란 색깔 식에서 x의 항이 있을 거고요. 상수항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여기에 있는 x의 항이랑 앞에 있는 3이랑 전개하면 x가 나올 거고요. 파란색에 있는 상수항하고 앞에 있는 2x랑 전개하면 x의 항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 x의 개수를 구하라는 건 상수항과 x의 항을 찾아달라는 얘기예요. 어디서? 파란색 식에서. 찾아봅시다. 자, 일단은 상수항을 구할 수 있나를 봤더니 x랑 x분의 1을 5번 골라서 상수항, 즉 x를 제거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얘는 알고 보니까 불가능한 애였어요. 자, 그럼 x의 항을 찾을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 찾을 수 있죠. 자, 5번 중에 3번을 앞에 걸 택하고 2번을 뒤에 거를 택해주면 됩니다. 그럼 얘는 5C2에다가 4를 곱한 거니까 40이 나오죠. 40. 근데 아직 안 끝났죠. 이 40은 뭐야? 저 파란색 식에서 x의 항을 구한 거죠. 그러면 40에다가 우리 전개를 해야 되니까 누구를 곱해줘야 돼요? 3을 곱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20이 돼요. 자, 71번 해볼게요. x의 전개식에서 x제곱의 개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근데 왼쪽을 식을 보면은 이제 장난질을 좀 쳐놨죠. 이거를 좀 얘기를 하면 x로 나눈 거죠. 나눈 거.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되냐면요. 분자의 식에서 x 세제곱의 개수를 찾으면 됩니다. 왜냐면 x로 나눌 거니까. 그죠? 그럼 x 세제곱의 개수를 찾읍시다. 뒤에 있는 마이너스 1은 x 세제곱의 개수에 영향을 안 주죠. 그쵸? 그래서 앞에서만 찾으면 돼요. 그러면 5C3 뭘 3번 골라야 돼? 2x를 3번, 1을 2번. 자, 그리고 중간에 한번 얘기하고 끝에 한번 더 얘기하겠지만 1을 제곱하는 행위는 사실 곱하기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1은 이제 의식적으로 조금 안 써도 돼요. 자, 얘는 5C3 곱하기 2의 세제곱의 x 세제곱이죠. 따라서 개수는 10 곱하기 8, 즉 8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x로 마지막에 나눠줘야 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마지막. 여기 전개식에서 x 4제곱의 개수가 30이래요. x 4제곱의 개수가 30이다. 그럼 볼게요. 앞에 있는 이 두 식을 보면은 이항 정리의 형태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의 항이에요. 그래서 고민을 좀 합니다. 대체
x 더하기 2의 4제곱에서 몇 제곱을 이끌어내야 x 4제곱이 나오는가 라고 보면은 요 빨간색은 이제 전개를 해주면 x제곱 더하기 ax가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파란색에서 뭘 찾아야 되냐면 2차식이랑 3차식을 찾으면 됩니다. 네, 찾아볼게요. 자, 4c 2의 x제곱에 2의 제곱 4c 3의 x세제곱에 2의 1제곱.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는 24x제곱, 뒤에 있는 거는 8x세제곱이죠. 그럼 파란색에서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이 뒤에 있는 이 8x세제곱은요. ax랑 곱해지면 x 4제곱이 되고요. 24x제곱은 x제곱이랑 곱해지면 x 4제곱이 되겠죠. 그죠? 따라서 x 4제곱의 총 개수는 24 더하기 8a가 되고 이게 32라고 했으니까 a는 1이다.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자, 여기도 좀 풀어보세요. 자, 73번. 전개식에서 x 4제곱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 x 4제곱의 개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요. 상수 곱하기 x 4제곱, x 곱하기 x 세제곱, x제곱 곱하기 x제곱 이렇게 쭉 내려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고민을. 근데 이런 데서는 이제 눈치가 좀 있어야 되는데 요 오른쪽의 식을 보면은 앞에 있는 게 x제곱이잖아요. 여기서는 홀수 제곱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뭔가 x제곱, x4제곱, 그리고 뭐 상수항 이런 거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를 먼저 전개를 해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를 먼저 전개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3c 0에 3x제곱을 0번, 1을 3번. 3c 1에 3x제곱을 1번, 1을 2번. 3c 2에 어쩌고 플러스 어쩌고 이렇게 되겠죠. 걔네들을 좀 나열을 해보면 1 더하기 여기 뒤에 거는 9x제곱 더하기 자 이제 세 번째 거 머리로 상상할 수 있어야 돼요. 27x 4제곱 더하기 마지막 건 이제 3c3에 3x제곱의 세제곱일 테니까 27x 6제곱이 나올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정도는 이제 찾아주는 것이 조금 안전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럼 이제 왼쪽에서 차근차근 구해볼까요? 왼쪽에서 구한 거랑 오른쪽에 있는 애들이랑 곱해야 되거든요. 근데 오른쪽에서 곱할 수 있는 후보가 요거 3개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맨 뒤에 있는 6제곱은 앞에 있는 뭐랑 곱해도 4제곱이 나올 수는 없어. 그래서 앞에서 일단 첫 번째 상수항을 찾겠습니다. 자, 상수항은 4c4에 3의 4제곱이죠. 그러니까 81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요. 그다음에 x제곱의 항 요거 한번 적어봅시다. 자, 암산으로 할 거야. 4c2에 x제곱 3의 제곱 4c는 6이고요. 3의 제곱은 9니까 54 이렇게 나오겠죠. 자, x 4제곱의 항은 더 편하죠. 4c 4 되니까 1밖에 안 나와요. 최고차항 개수는 당연히 1이겠죠. 저기 x 더하기 3을 4제곱 하는데. 그치? 그러면은 왼쪽에 있는 이 상수항은 누구랑 곱해야 돼요? 여기 오른쪽에 파란색에 27하고 곱해야겠죠. 그래서 요 위에다가 답을 좀 쓰겠습니다. 81 곱하기 27 이게 x 4제곱의 개수. 자, 여기 9x제곱은
54랑 곱해야겠죠. 9 곱하기 54. 여기 1은 x 4제곱하고 곱하니까 플러스 1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계산은 해볼까요? 81, 1620에 못하겠는데? 알아서 하세요. 2000 몇 나오겠네. 2500 좀 넘는 거. 알아서 해보고 답지 봐봐. 나 모르겠어. 됐고, 아래 있는 문제 해봅시다. 자, 아래에서는 궁금한 게 뭐냐면 x제곱의 개수가 11이랍니다. x제곱의 개수. 그러면은 이제 또 오른쪽을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 오른쪽이 공개된 게 많으니까. 여기서는요. 일단은 상수항은 1입니다. 무조건 1이고요. x제곱의 항은 5c 1일 거예요. 그러니까 5가 되겠죠. 잘 찾아보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부터는 쓸모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 x제곱의 개수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x 4제곱이랑 6제곱이랑 다 구해서 뭐 하겠어. 그쵸? 그럼 이제 파란색에서 상수가 나왔으니까 왼쪽에서 제곱식을 찾아요. 자, n번 중에 2번을 고르겠습니다. 뭐를? x를 2번. 그 다음에 1을 몇 번을 골라도 1이기 때문에 안 쓸 겁니다. 됐죠? 그 다음 여기서 상수를 또 찾아야 되죠. 근데 사실 x 더하기 1을 아무리 곱해봤자 상수는 1입니다. 1. 뒤에가 1이니까요. 그죠? 상수가 1이에요. 그럼 결국 뭐예요? 이 개수들은 얘랑 얘를 곱해야 x제곱이 되잖아. 그래서 mc2 더하기 1이랑 5를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5. 이 결과가 11이 나와야 돼요. 따라서 m의 값은 4가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크게 이해가 어렵진 않을 겁니다, 이거. 자, 이항 정리는 일단 활용을 하기 전에는 이 정도로 이제 끝이 납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개수 이 정도를 찾는 걸로 귀결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배울 다음 챕터의 이항 정리 활용이 조금 까다로운 편이에요. 그래서 이항 정리의 활용을 이어서 해봅시다. 이항 정리의 활용. 자, 파스칼 삼각형. 본 수업을 할 때는 이제 파스칼 삼각형을 직접 그려서 하는데 사실 책을 이용하면은 너무 잘 그려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책을 이용해서 하겠습니다. 자, 파스칼 삼각형은 뭐냐면 이항 계수들을 쭉 나열한 거예요. 맨 위층을 보면은 1C0, 1C1 이렇게 있죠. 두 번째는 2C0부터 2C2까지 그렇게 쭉 나열한 겁니다. 마지막에는 뭐 100C0부터 100C 100까지 나열하는 그런 라인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몇 가지 성질을 밝힐 건데 일단 첫 번째는 역삼각형 패턴이에요. 첫 번째는 역삼각형 패턴. 이건 뭐냐면요. 어떤 파스칼 삼각형의 어떠한 곳도 좋아요. 어떠한 곳을 잡아서 이렇게 지금 색칠되어 있는 것처럼 역삼각형을 그리면 위에 있는 두 수의 합이 아래에 있는 수와 같습니다. 오른쪽을 보면은 3 더하기 3은 6이죠. 그렇죠? 그럼 뭐 아무거나 잡고 해볼까요? 이렇게 해도 10이 나오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역삼각형 패턴을 하나 알아두면 좋습니다. 자, 여기 아니고 그냥 여기서 합시다. 두 번째는 가로 패턴이에요. 가로 패턴. 가로 패턴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를 다 더하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 있는 걸 다 더하면 2의 1제곱이고요. 두 번째를 다 더하면 2의 제곱. 세 번째를 다 더하면 2의 세제곱이 됩니다. 그죠? 이제 눈치를 좀 챌 텐데 2의 4제곱, 2의 5제곱 이런 식으로 쭉 가게 돼요.
이거는 사실상 당연한 거고요. 좀 이따 성질을 보면 당연한 거고, 2의 세제곱 제곱 저거는 뭐냐면 앞에 있는 파스칼 삼각형의 이항계수에서 C의 앞에 있는 거 n 값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로 패턴은 결국에는 가로를 다 더하면 2의 n제곱이다. 이런 걸 하는 거고. 자, 세 번째는 하키스틱 패턴이에요. 자, 하키스틱 패턴 한번 해봅시다. 하키스틱 패턴은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삼각형, 파스칼 삼각형의 벽에서 출발이라고 할게요. 벽에서 출발. 벽에서 출발한다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여기 1부터 출발해야 돼요. 여기 1, 1, 1, 1, 1, 1 다 적혀 있잖아. 여기 어딘가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됐죠? 1쪽에서 출발을 해야 되고, 벽을 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키스틱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1, 3, 6 이렇게 더하면 꺾어. 그러면 얘가 나옵니다. 1하고 3하고 6을 더하면 10이 나오죠. 그래서 벽에서 출발해서 가던 방향의 반대로 꺾어주면 돼요. 그러면 이때 꺾었을 때 이 선을 하키를 하는 그 모양과 비슷하다고 해서 뭐 하키 스틱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몇 개 더 해볼게요. 자, 벽에서 출발해서 1, 2, 3, 4 더하면 10 이렇게 되죠. 자, 오른쪽에서도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왼쪽 오른쪽 다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3번인 하키스틱 패턴은 좀 이따 더 자세히 할 거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두 번째. 이항계수의 성질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항계수의 성질. 자, 이항 정리를 사용해서 1 더하기 x의 n제곱을 전개를 했대요. 자, 근데 1 더하기 x의 n제곱을 전개하면 유리한 점이 뭐냐면요. 전개를 좀 해볼까요? 몇 개만 해보겠습니다. 자, nc0에 1의 0제곱에 아니다 이렇게 하자. 1의 n제곱에 x의 0제곱 nc1에 1의 n-1제곱에 x의 1제곱 nc2에 1의 n-2의 x의 제곱 이렇게 쭉 전개가 될 텐데 잘 보세요. 여기 있는 1들은 사실 그냥 1이라서 지워도 괜찮은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지워도 괜찮죠. 그치? 그러면 뭐만 남냐면 뭐 이런 애들만 남아요. 이렇게 붙여줄게요. 그러면 여기 숨겨진 비밀은 NC 숫자 요 0이 0을 따라가고 1이 1을 따라가고 2가 2를 따라가고 요 성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적혀 있는 거예요. NC0, NC1, NC2 할 때 오른쪽에 있는 숫자랑 X에 있는 차수가 같죠. 그렇죠? 이렇게 전개를 하면 장점이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장점들을 좀 판단을 해보러 갑시다. 자, 첫 번째. 이렇게 이항 정리를 해놓고 x에다가 1을 한번 대입을 해보자 이거예요. x에다가 1을 대입을 하면 위에 있는 식은 어떻게 되나요? 자, 왼쪽부터 갑시다. 왼쪽. x에다 1이야. x에다 1을 대입했으니까 1 더하기 1의 n제곱은 즉 2의 n제곱은 nc0 더하기 여기 있는 x제곱 점점점 여기에 다 뭐가 들어가는 거야? 1이 들어가는 거죠. 저기에 1 들어가면 우리 아까 지웠던 것처럼 그냥 없는 셈 치는 거죠. 1이 곱해져 있는 거니까. 고로 뭐만 남아요? 이항 계수만 남게 됩니다. 그쵸? 이항 계수만 남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이 성립하는 거야. 1번. 이해되죠? 나 지우고 여기 왼쪽에다가 적어 놓을 거야. x는 1인 케이스예요.
됐죠? 자, 그럼 2번은 뭐가 바뀌고 있냐라는 걸 보면은 그 부호가 바뀌고 있죠. 부호가 바뀌고 있어요. NC0에 마이너스 NC1 마이너스 NC3. 그럼 얘네들의 특징은 뭐냐면 홀수가 있으면 앞에 음수가 붙고 있습니다. 홀수가 있는데 앞에 음수가 붙고 있다는 얘기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었다는 것과 같아요. 왜냐하면 NC0은 NC0이고 여기다가 NC1에 마이너스 1을 넣어요. 그 다음에 NC2에 마이너스 1을 넣어요. 근데 짝수일 때는 마이너스 1을 넣어봤자 짝수번 곱해지기 때문에 양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부호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은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었다. 이렇게 보면 돼요. 됐죠? 자, 3번. 3번과 4번에 대해서 좀 해보겠습니다. 3번과 4번. 자, 3번은 4번이 없네. 그지? 3번은요. 여기 쭉 보면은 여기 있는 이 오른쪽 숫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짝수고요. 자, 는 체크하고 오른쪽으로 쭉 와서 여기들을 보면은 오른쪽에 있는 숫자가 홀수예요. 홀수. 이 아래에 있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래에 있는 아이들도 마찬가지. 얘네들은 뭔 짓거리를 한 거냐라고 물어보면 1번과 2번을 더하거나 뺀 겁니다. 1번과 2번을 더하거나 1번과 2번을 뺀 거예요. 다만 2번에 대한 결과가 0이기 때문에 이들의 결과가 같습니다. 그죠? 근데 왜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눴냐면 이 n이 짝수일 때랑 홀수일 때랑 좀 다르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게요. 어떻게 다른지. 자, 3C0 빼기 3C1 더하기 3C2 빼기 3C3 이랑 4C0, 4C1, 4C2, 4C3 더하기 4C4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마지막에 생존한 친구의 부호가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분리를 해놨을 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2번 이항계수의 성질은 꼭 외우세요. 이제 수업을 할 때 요런 거를 이제 처음 받아들이는 중요성을 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항계수의 성질 같은 거는 그 성질을 정확히 알아야만 이제 나중에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정말 그러니까 내가 늘 하지만 이 영상을 지금 보고 있다면 공부를 어느 정도 하고자 하는 사람일 텐데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진짜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능을 보는 그 날까지 달려가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워. 나도 너네한테 굉장한 힘이 되어주고 싶지만 너희의 밥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매번 지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정말 잘해야 돼요. 정말 많이. 그렇지 않으면 심하게 후회를 할 겁니다. 아무튼 잔소리는 여기까지만 하고 쭉 가보겠습니다. 여기에 뭐 증명 과정이 다 나와 있네요. 요거를 참고하면 될 것 같아요. 자, 하키스틱 패턴도 여기도 또 나와 있고요. 자, 쭉 갑시다. 파스칼 삼각형을 이용하여 다음 식을 전개하시오. 의미 없어요. 76번은 그냥 이항 정리로 전개를 하면 되고요. 자, 77번 한번 가봅시다. 자, 77번의 1번은요. 가로 패턴이죠. 가로 패턴. 3시 0부터 3시 3까지. 그러면은 2의 세제곱임을 알 수 있고요. 2번. 2번은요. 1 더하기 x에 여기 숫자가 10이니까 10제곱의 이항 계수예요. 그런데 부호가 교차로 나타나고 있죠. 그 경우는 뭐다?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은 값. 즉
0이 됩니다. 자, 3번은 여기 있는 숫자가 짝수들이 막 나타나고 있죠. 짝수들이 나타나잖아. 그러면은 그게 다 더해져 있으면 그냥 2의 50제곱이에요. 1 빼주면 됩니다. 1을 빼주면 돼요. 1을 빼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만 다시 짚고 넘어갑시다. 내가 뭐라 그랬냐면 1번을 더하고 1 더하기 2를 하거나 1 빼기 2를 하자 그랬죠. 그러면 이제 여기가 왜 2의 n-1이냐라고 할 수 있는데 1과 2를 더하게 되면요. 여기에 있는 NC0과 NC0이 몇 개가 돼요? 더하면 2개씩 되죠. 2개씩. 그러니까 2 곱하기 NC0, 2 곱하기 NC2, 2 곱하기 NC4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더하면 결국에는 2의 n제곱이죠. 왜냐면 마이너스 1을 넣은 케이스는 0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지막에 2로 나눠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2로 나눠줬기 때문에 지수법칙에 의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의 50제곱. 그러면은 마지막은 2의 99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파스칼 삼각형을 이용해서 다음 식의 값을 구하시오. 여기 한번 구해봅시다. 자, 보세요. 여기 끝에서 2C2에서부터 쭉 내려가는데 어디까지 내려가라고 하냐면 10C2까지 내려가래요. 그러면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은 결국에 여기에 10C2가 있다는 거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 한 칸 딱 꺾어서 여기 있는 게 정답이에요. 여기 뭐가 있냐면 봐봐 얘들아. 이 지금 우리의 화살표 라인은 전부 다 숫자가 오른쪽이 2죠. 그쵸? 그럼 여기서 1로 한 칸 갔으면 11C2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오른쪽에는 11C 3이 있겠죠. 3이. 이걸 이용하면 돼요. 그래서 11C 3이 정답인데 보기에 11C 3이 없단 말이야. 근데 11C 3이랑 똑같은 애는 있어요. 11C 8이겠죠. 그쵸? 자, 갑시다. 얘도 파스칼 삼각형이죠. 파스칼 삼각형. 자, 파스칼 삼각형에 일단은 요거를 이제 해볼까요? 요거를. 자, 그러면 간략하게 우리 이해를 좀 해야 되니까 간략하게 파스칼 삼각형을 그려보겠습니다. EC0, EC1, EC2, 3C0, 3C1, 3C2, 3C3 요 정도만 그려도 될 것 같아요. 여기에 4C3 정도 그리고 자, 일단은 2번 문제부터 해결해 볼게요. 3C3부터 어디까지 가래? 여기 어딘가에 10C3이 있겠죠. 그럼 여기서 꺾어서 얘니까 11C는 확실하고 3에서 오른쪽으로 꺾었으니까 4예요. 4. 그쵸? 그 다음은 1번 2C0부터 3C 요 라인이네요. 요 라인. 이 라인이네요. 자, 이 라인을 쭉 타고 가다가 11C9가 어딘가에 있답니다. 그죠? 있겠죠? 그럼 여기서는 좌측으로 꺾어야 돼요. 가던 방향의 반대로 꺾으면 돼요. 그러면 일단 12C 몇은 확실하고 원래 얘가 가는 방향이 12C 10이 있을 거란 말이야. 우리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 그쵸? 그럼 왼쪽엔 뭐가 있겠어요? 11C 9가 있겠죠. 12C. 그래서 1번의 정답은 12C 9, 2번의 정답은 11C 4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은 여기 79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79번. 자, 79번은 조금 복잡해요. 복잡한데 한번 해볼게요. 15C6부터 있어요. 근데 생각이 많아지죠. 15C6. 왜 15C부터 나오지? 너무 힘들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그럼 볼게요. 얘네들은 있잖아. 원래요. 자연스러우려면 앞에 뭐가 좀 더 있는 게 좋습니다. 어,
이게 이해가 돼야 될 텐데 15C6에서부터 출발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말했지. 벽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근데 15C6은 누가 봐도 파스칼 삼각형의 어떤 중간에 있는 애들이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파스칼 삼각형의 앞쪽을 이제 구해야 되는데 파스칼 삼각형의 앞쪽을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파스칼 삼각형. 15C6이 어딘가에 있을 거란 말이야. 15C6이. 그지? 근데 16C7은 어딨냐면요. 여기 있어요. 여기. 15C 15번 라인보다 아래 그리고 한 칸 더 간 곳에 있고요. 얘는 17, 18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쭉 가다가 한 칸 꺾으면 되는 느낌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20C 11까지 가야 되죠. 이렇게. 그럼 이제 여기서 꺾을 거야. 꺾을 거고 여기는 21C 10 몇이 있어요. 11이 있는 겁니다. 11. 그럼 21C 11이 답이 아니냐라고는 못해요. 왜냐면 15C 6 전에 14C 5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14C 5는 안 더했잖아. 그치? 원래는 더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한번 쭉 타고 가볼까요? 쭉 타고 가. 쭉 타고 가보자. 14C 5 전에는 뭐가 있어요? 13C 4가 있겠죠. 그 전에는 13C, 12C 3이 있을 거고요. 11C 2, 10C 1, 9C 0이 있겠죠. 9C 0. 그러니까 9C 0은 벽에 있는 애들이에요. 그쵸? 그래서 원래는 21C 11이라는 건 9C 0부터 쭉 타고 와야 되는 애들이야. 맞죠? 근데 나한테는 9C 0부터 14C 5까지가 요 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빨간 색깔을 빼주면 됩니다. 결과에서. 근데 이 빨간 색깔도 하키스틱 패턴이잖아요. 14C5가 어떻게 꺾이겠어요? 15C5로 꺾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파란 색깔의 정답은 21C11은 원래 빨강 더하기 검정이야. 그치? 근데 빨강이 없잖아, 우리한테. 그러니까 그 빨강만큼 빼줘야 돼요. 빨강은 15C5라는 결과를 냈죠, 지금.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이게 지금 답지를 보면 아마 되게 이상한 설명을 할 텐데 아마 역삼각형 패턴으로 풀 거예요. 이 문제를. 근데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키스틱으로 하는 게 훨씬 좋아요. 됐죠? 그래서 답은 2번이다. 이해를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파스칼 삼각형 두 번째. 자,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얘가 뭐라 그랬냐면요. x 6제곱의 개수를 구하래요. x 6제곱의 개수. 그래서 한번 구해봅시다. x 6제곱의 개수를 구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이 친구는 x 6제곱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친구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두 번 중에 두 번을 x 세제곱을 고른다. 이렇게. 그 다음 얘는 세 번 중에 두 번을 x 세제곱을 고르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한 번은 뭐가 골라지겠어? 1이 골라지겠죠. 근데 그 1은 적지 않아도 되죠? 1은 아무리 제곱해도 1이니까. 그러면은 이 다음은 뭐겠어요? 네 번 중에 두 번이겠죠. 그럼 우리가 여기 있는 이항 개수들을 나열하면 2C2, 3C2, 4C2 이렇게 되다가 맨 끝에서는 15번 중에 두 번을 고르면 x의 6제곱의 개수예요. 근데 우리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어떤 패턴이야? 하키스틱 패턴이고 ECE는 벽 끝에 있는 거죠. 그래서 벽에서 쭉 타고 내려오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6C까지는 확실하고 벽에서 타고 내려오다가 꺾이니까 이 다음이 16C 3이 되겠죠. 이해되죠?
그래서 이 16C3을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자, 81번. 81번은요. x 10제곱의 개수를 구해달라. 이건데요. x 10제곱. 근데 맨 앞에마다 뭐가 붙어 있어요? x제곱이 붙어 있죠? 그래서 사실상 이 문제는 x 8제곱의 개수를 구하라는 거랑 똑같습니다. 누구에서? 이 이항 정리의 형태를 만족하는 친구들한테서 x 8제곱을 구하면 돼요. 근데 x 8제곱이 여기 내가 밑줄 친 부분까지는 x 8제곱이 없죠. 그러면 이 점점점에 해당하는 곳에 이런 식이 하나 있을 텐데 이렇게 여기에 우측 여기 부분에서는 x 8제곱이 있죠. 4c 0을 하면 되죠. 4c 0에 1을 0번 x제곱을 4번 이렇게. 그 다음은 뭐겠어요? 그 다음에는 뭐가 있겠어요? x제곱 무시할게요. 우리 x제곱을 없애기 위해서 x 8제곱을 하는 거니까 1 더하기 x제곱에 5제곱이 있겠죠? 여기선 뭐예요? 5c 1에 1을 한 번 x제곱을 4번 이렇게 되겠죠? 그럼 눈치를 벌써 채야 돼요. 결국 뭐 하는 거예요? 4c 0, 5c 1 어디까지 가냐라고 하면 10c 몇 번 골라야 돼? 10c 6이에요. 6. 됐죠? 이것도 무슨 패턴이야? 하키스틱 패턴이죠. 그래서 머릿속에 파스칼 삼각형을 잘 그려보면 11c 6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c 5죠. 5. 아니지 6이지. 10c 6 맞죠? 그래서 11c 6으로 풀면 됩니다. 계산은 안 할래요. 잘 해보시고. 자, 그 다음 이항계수의 성질하고 요거 하면 끝나네요. 자, 이항계수의 성질. 요거는 이제 내가 수업 때 그냥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진짜 그냥 해보면 돼요. 자, 보세요. 7C0부터 7C7까지 더하는 거죠. 이것은 가로 패턴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7이니까 2의 7제곱이에요. 자, 밑에 있는 이것은 부호가 왔다 갔다 거리고 있죠. 그러니까 답이 0이어야 될 것 같지만 여기 2번 여기를 한번 보세요. 여기 2번에서 NC0과 NC1 이렇게 막 더해져 있잖아요. 지금. 그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패턴이 뭔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요 위에 있는 문제를 보면은 20C 1이 적혀 있잖아. 원래 시작이 뭐여야 돼? 20C 0이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원래는 0부터 시작이야. 0부터. 여기 한번 보세요. 0부터 시작이야. 근데 얘가 지금 1부터 시작한 값을 구하래. 심지어 부호도 안 맞아요. 20C 1이 마이너스여야 돼. 그지? 그러면 어떻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냐? 20C 1부터 있죠, 여기. 어떻게 해줘야 되지? 요거부터, 내가 괄호를 칠게, 괄호. 초록색으로 친 이 괄호를 통째로 이항을 한 겁니다, 통째로. 통째로 이항을 하면, 우리 이 위에 적어 놓은 저 식이 나오죠? 20C 1 빼기 20C 2 더하기 20C 3 이런 식으로. 그치?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 있어요? 20C 0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얘가.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20C 0이야. 넘겨줘서 성립하는 거예요. 넘겨줘서. 그러니까 답은 1이 나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뭐 이거 1번 해볼까요? 예제를 한번 해볼게요. 자, ENC0이네요. ENC0인데 우리 그냥 뒤에만 주목하면 돼요. 뒤에가 0, 2, 4 이런 식으로 가고 있죠. 그리고 끝까지 간다라는 걸 판단했으니까 얘가 결국에는 2의
2n에서 빼기 1을 해주면 된다라고 약속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짝수만 나오거나 홀수만 나와. 근데 그게 다 더하기야. 그러면은 그 앞에 있는 수에서 빼기 1을 해주자라고 했지. 근데 이게 2의 7제곱. 128은 2의 7제곱이에요. 그래서 n은 4 이렇게 나옵니다. 됐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문제도 좀 해야겠네. 이 문제를 한번 해보면요. 이 문제는 11시 1부터 또 홀수만 나왔네 라고 하다가 방심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요. 11시 11이 누락됐어요. 어디감? 이렇게 되겠죠? 11시 11 어디감? 그러니까 11시 11이 있어야 11시 11이 있으면 2의 10제곱이야. 그죠? 근데 없어. 그러니까 있는 식을 써볼게. 있는 식. 있는 식을 쓰면 이거야, 이거. 이건데 없어. 없다는 거는 옆으로 넘겨.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문제에 나와 있는 게 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값을 구해주면 돼. 이 값은 1024-1, 1023이겠죠. 됐죠? 음.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애들도 충분히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하겠네요. 합시다. 자, 82번. 82번은 짝수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빼먹은 게 하나 있죠. 19C 0 어디 갔나요? 19C 0 없어졌죠? 19C 0이 있으면 내 말투를 잘 들어야 돼. 있으면 2의 18제곱이야. 근데 없잖아. 넘겨줘. 1 이렇게. 그래서 2의 18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이놈은 뭐야? 15C 8, 15C 9. 뭐 반토막이 나버렸네. 원래는 뭐예요, 원래? 원래는 15C 0부터 출발해서 15C 1, 점점점 15C 15까지 하면 2의 15제곱이었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더하기를 반으로 잘라버렸네. 그러면은 자른 이유가 있어. 잘 봐. 잘 대답을 해보세요. 15C 0부터 15C 15까지는 몇 개의 숫자를 더하고 있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지금 16개의 숫자를 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0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16개의 숫자예요. 근데 잘 봐. 사실 여기에는 비밀이 있는데 15C 0은요. 15C 15 아닌가요? 15C 0은 사실 15C 15예요. 15C 1은 사실 15C 14예요. 그쵸? 그럼 여기 없는 어딘가에 있는 15C 7은요? 15C 8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얘네가 잘라먹은 그 반 15C 0부터 15C 7까지는 사실 오른쪽과 똑같습니다. 왜냐면 15C 0이 15C 15고 15C 1이 15C 14, 15C 2가 15C 13 이런 식으로 다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얘네는 반쪼가리다. 반쪼가리. 그러니까 원래 앞에 15C 0 등등 등등이 있으면 15C 7까지 등등 등등이 있으면 얼마예요? 2의 15제곱이죠? 근데 내가 지금 정확히 절반을 쳐낸 거잖아. 절반을. 그러니까 이것도 절반을 쳐내면 2의 14제곱이죠. 절반을 쳐낸다는 건 2로 나눈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1부터 n이네. 뭐가 빠졌어요? nc 0이 없죠? nc 0이 있었더라면 2의 n제곱이죠. 그죠? 따라서 여기 있는 것은 2의 n의 마이너스 1이에요. 이 범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숫자는 n이 11일 때밖에 없습니다. 됐죠? 자, 필수 예제 8번. 필수 예제 8번은 아래에 있는 걸로 볼게요. 자, 위에 거는 읽어보시고요. 자, 필수 예제 8번. 자, 일단은 뭘 해야 되나요? 이 친구를 31 더하기 30의 12제곱으로 표현을 하고 요거를 이제 이항 정리를 이용해서 이거 내가 수업 때 좀 열심히 했던 거라서 그냥 요것만 할 거야. 12c 0에 1의 12제곱 30의 0제곱 더하기 12c 1의 11제곱 30의 1제곱 12c 2의 1의 10제곱 30의 제곱 등등등 이렇게 가겠죠. 근데 내가 지금 900으로 나눌 때 나머지를 구하는 건데 여기를 한번 보면은 12c 2 곱하기 900이죠? 그럼 얘는 나누면 녹아내리죠. 그리고 이 오른쪽들은 당연히 30의 제곱이 포함되어 있을 거라서 다 없는 처리해도 됩니다. 이제 왼쪽을 보면요. 여기가 1이고요. 얘가 12 곱하기 30이 되죠. 그렇죠? 따라서 361의 나머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풀면 됩니다. 위에서 하는 말이 아마 이해가 다 잘 될 거예요. 그러니까 100을 가지고 있는 애들, 이 400을 가지고 있는 애들 잘 보면 되고 86번. 86번은 딱 봐도 뭡니까? 1 더하기 3의 요 이항 정리 형태가 보여야 돼. 1 더하기 3의 15제곱에 대한 이항 정리로 보이지 않나요? 그쵸? 여기 보여야 됩니다. 1 더하기 x의 n제곱꼴. 그럼 얘는 뭐예요? 4의 15제곱이죠? 그러면은 2의 30제곱이다. 이렇게 쓰면 끝납니다. 자, 이항 정리가 끝났고요. 계속 누누이 강조를 하지만 이항 정리는 원리를 잘 알고 있어야 하는 단원입니다. 그래서 2번을 봐도 좋고 3번을 봐도 좋아요. 아마도 많이 막힐 겁니다. 그리고 또 그냥 하는 김에 한마디만 더 하면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진짜 고등학교 3학년 힘든 거 알아요. 되게 힘들 거고 겪어보지 못한 고통이 찾아올 건데 그래도 잘 이겨내 봅시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